그러면 결정사에서 여자가 가지고 있으면 진짜 확실히 플러스가 되는 건 뭐예요? 상냥하면서 약간 남성들을 좀 이렇게 취혈합해주는, 결정사에서 여성분들이 남자 찾는 조건은 기본적으로 네.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네. 특히 여성들은 남성의 집안도 좀 중요하게 좀 더 생각해요. 남자보다 많이 봐요. 왜냐하면 그럼 결정사 같은 데서는 어쨌든 내가 원하는 이상형을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내가 지인들한테 얘기할 때는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두 가지 종류 듣겠죠. 야,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냐 하고 뭐 너 너무 까다롭다든가 약간 좀 안 좋게 보일 수 있으니까 그냥 뭐 적당히 얘기하거든요. 오히려 저희는 상세하게 얘기해주는 게 더 좋죠. 네. 더 좋은 사람을 찾아줄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을 찾아줬다고 해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거와 생각하는 거와 진짜 좋아하는 건 또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굉장히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냥 어떤 분은 그냥 좋은 사람이요. 네.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좀 표준화하기 위해서 네. 처음 가입하실 때 원하는 이상형을 이렇게 그림을 좀 그릴 수 있는 질문들을 해요. 그래서 그 질문들에 답을 하기도 하고 거기에 추가로 본인이 이제 거기에 없지만 저는 네. 이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라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는데 얘기하는 사례가 있을까요? 뭐 이제 기본적인 외형적 조건 말고도 성격이 뭐 어땠으면 좋겠고 뭐를 좋아했으면 좋겠고 뭐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아웃도어를 나갔으면 좋겠고 뭐 스포츠는 저랑 같이 축구를 봤으면 좋겠고 예를 들면 그러면 뭐 그런 남자든 것까지. 여자든 신체의 그 특정 부위를 얘기하면 난 이쪽을 많이 본다. 그래서 이런 게 좀 잘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당연히 있나요? 어떤 분은 그런 거죠. 자기는 정말 남자를 볼 때 목젖만 본다. 이게 좀 섹시했으면 좋겠다. 뭐 네. 이걸 요구하시는 분. 반대로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 여성들이 조금은 이제 뭐 몸매가 뭐 어땠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있겠죠. 하시는데 저희가 다 참고사항으로 받아들이긴 하지만 네. 이제 그것까지 맞춰드리려면 볼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할 때도 있고 어떨 네네. 때는 딱 사진을 봤는데 이분이 원하던 딱 그 상대가 뜰 때도 네. 있어요. 그럼 그분을 제일 우선적으로 소개를 해드리죠. 그래서 제가 또 요즘 젊은 친구들이 참 맹신처럼 하는 게 MBTI인 거예요. MBTI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저희도 가입할 때 본인 MBTI 적고 네. 선호 MBTI 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MBTI를 어떻게 믿지? 그러니까 사주팔자 믿는 거랑 똑같아요. 그 믿으시는 분들은 또 그게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MBTI 성격은 이거에 너무 맹신하지 마셔라. 그 오히려 한번 아닌 사람도 만나봤는데 어떤지 좀 비교해봐라. 이제 이렇게도 하는데 최근에 이제 변수 하나가 그 MBTI 변수. MBTI. 많이들 얘기하십니다. 맞아. 그러면 결정사에서 남자들이 찾는 여자의 조건은 주로 어떻게 되나? 아까 말씀해주신 육각형은 외모, 성격, 직업, 지방, 학력, 자산인 건데 그 중에서 좀 더 남자들이 여자한테 많이 보는 조건이 있을 거잖아요. 조금 남자분들은 여성들 할 때 이제 아무래도 나중에 이제 가정에서 자녀 양육도 좀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분이 어느 정도 사회적인 똑똑함이 있는지 딱히 학력보다는 좀 이렇게 센스라든지 이런 걸 또 좀 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여성의 성격은 더 보시는 것 같아요. 남성분이. 다른 거 다 좋았는데 좀 너무 이렇게 까칠하다거나 요즘은 이제 다들 귀하게 자라서 이제 공주님인 경우들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조금 결혼까지는 힘들 것 같다. 나머지는 다 좋았는데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 보면 남성들 눈에는 아무래도 같이 이제 생활을 그렇죠. 해야 될 사람이니까 반대로 여성분도 남성 성격을 중요하게는 하지만 남자분들이 보는 것만큼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여성들은 그래도 역시 이렇게 사회적으로 뭔가 인정받고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분이 앞으로 계속 이렇게 뭔가 한 자리 할 사람, 뭐 승승장구할 사람인지 이제 이런 걸 더 매력적으로 본다 이렇게 봐지더라고요. 그러면 결정사에서 여자가 가지고 있으면 진짜 확실히 플러스가 되는 건 뭐예요? 진짜 이건 여자들이 가졌을 때 남자들한테 엄청난 점수를 딸 수 있다. 상냥하면서 약간 남성들을 좀 이렇게 취혈합해주는 그러니까 뭔가 남성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딱 흔한 말로 약간 우쭈쭈 내지는 그러니까 약간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네네. 인정해주는 정도의 네. 그 마인드가 있으신 분들은 반응이 좋아요. 남성분들이 만나고 와서 그분 참 성격 좋으시더라. 굉장히 또 보고 싶다.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 되게 기분 좋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뭘지 보면 그 여성분이 참 이렇게 공감을 잘하고 남성이 뭐 별거 아닌 얘기를 해도 와! 막 해주고 그런 식의 리액션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확실히 유리합니다. 당연히 앞에 전제 조건은 외모는 기본. 기본인 거겠죠. 그래서 생략한 것 같아서. 그것도 중요한데 그거는 처음에는 중요한데 네. 1시간 정도만 얘기해보면 그거보다는 이분의 맞아. 성향이 이제 더 도드라지거든요. 저도 느낀 게 누군가를 이성을 만나면 여성분도 마찬가지일 텐데 처음에 봤던 얼굴과 몇 시간이나 아니면 몇 번 더 보고 난 다음에 얼굴이 살짝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인지하는 게 이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뭐 품격이라든가 기본적인 에티켓 같은 것들이 그다음에 웃음 같은 것들이 느껴지면서 이제 처음과 뭔가 얼굴에 익숙해지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사진도 예쁘고 맞아. 처음에 딱 봤을 때 굉장히 예뻐서 남자분들이 다 보고 싶다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 반응이 안 좋은 거예요. 보고 있으면 얘기하는 거나 이럴 때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이분의 성향이나 뭐 좀 틱틱거리거나 그래도 보통 예쁜 분들은 본인이 예쁜 거 아시잖아요. 거기서 오는 약간의 자만심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남성분들이 처음에는 참 보고 싶었는데 만나보니까 별로였어요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또 코칭이 들어갑니다. 이제 이런 부분은 좀 고치셔라. 이제는 이런 거를 좀 갖추고 가시면 굉장히 나중에 반응이 좋다. 뭐 이렇게. 네. 그러면서 근데 프로필 좋은 남성분들이 요즘에 또 여자분들 학력도 많이 본다고 하는데 이건 진실인가요? 보죠. 근데 이제 왜 그러냐니까 우리나라가 그 네. 학력이라는 게 본인이 노력해서 얻는 어떤 성과물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학창 시절을 얼마나 열심히 그러니까 그 학생의 본분을 다한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약간의 그 잣대로 학력을 보시기도 하는데 근데 또 사실 보면은 학력이라는 게 되게 촘촘하고 한 끗 차이로 이렇게 막 학교가 갈라지기도 하고 하니까 또 의미 없다라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 이제 전문 직종에 계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성취한 게 많아서 그런지 그거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친구 뭐 학교 때 너무 놀았나 봐요. 뭐 농담 삼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여성의 학력을 조금 쳐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남자들은 보통 이제 누가 여자친구 생겼을 때 뭐 동생이든 아니면 친구든 형이든 뭐 지인 선배님이든 다 묻는 게 여자의 직업을 잘 묻지 않거든요. 이쁘냐? 요거 묻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지극히 입장에서는 어리고 이쁜 여자를 좀 선호하시는데 전반적으로 남자들이 그럼 그 욕망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남자들이 본인보다 어리고 이쁜 여자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좀 근본적으로 뭘까요? 근본적으로는 본인이 가진 게 많아야죠. 본인이 많은 거를 갖고 있으면 어리고 예쁜 여자를 볼 확률이 올라가는데 저희는 농담처럼 그러면 듀오 오셔야죠. 듀오에 오셔서 원하시는 조건을 얘기하시면 저희가 찾아드리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모든 남자들이 다 예쁜 여자 좋아하는데 누구는 예쁜 사람이랑 결혼도 하고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본인이 선호하는 사람이 좋아할 만한 사람으로 나도 갖추고 있느냐. 내가 그 사람 앞에 딱 나섰을 때 저 사람도 나를 좋아할 거냐 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말 예쁜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으면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직장 가지고 본인도 최선의 노력을 하시면은 되지 않을까. 근데 요즘에 이제 커플 매칭하는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뭐 나는 솔로, 솔로지요, 그다음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정말 남자들, 여자들 다 대다로 나와서 선택하고 뭐 버튼 누르고 하는 프로그램도 많던데 좀 얼마 전에 충격받았던 게 남자들이 쭉 나왔는데 나 자산이 뭐 남자분들이 뭐 50억, 80억, 100억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의사예요. 그리고 외모도 그렇게 나쁘게 생기지 않았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 정도 자산에 의사라는 직업에 저 정도 외모면 그래도 괜찮은 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누르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이제 그분보다 훨씬 연봉도 작고 자산도 적으면 잘생긴 분들은 막 선택을 받는 걸 보면서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오해를 할 것 같은 게 이제는 외모가 전부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저는 그때 이게 각자가 유리한 판이 다르잖아요. 근데 내가 직업이 좋고 근데 외모가 경쟁력이 아닌 사람이 어쨌든 외모는 직관적으로 비교가 돼버리니까 다 대다로 나가면 좀 불리한 것 같고 차라리 그분이 만약에 결정사를 통해서 1대1로 나갔을 때는 좀 되게 좋은 점수를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런 소개팅이나 미팅할 때도 자기가 어디에 유리한지를 알고 나간 것도 중요할 것 같은 생각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미팅이 있어요. 아, 미팅이 있어요? 그럼요. 20명, 20명, 내지는 30명, 30명의 미팅이 있는데 재밌겠다. 저희가 미팅이 적합하신 분이 있고 미팅에 가시면 안 되시는 분이 있고 해요. 본인은 가시고 싶겠지만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한 명만 봤을 때 내 장점이나 단점이 그렇게 부각되지 않는데 여러 명이 있으면 그러니까. 어떨 때는 굉장히 장점이 되고 어떨 때는 단점이 맞아요. 되고 하는데 내가 진짜 가진 게 외모고 뭔가 말을 잘하시고 하술이 좋으면 미팅에 가셔라. 네. 그럼 거기서 어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음. 거기는 다되다다 보니까 뭐 약간 직업이나 조금 그런 게 모자라도 거기서 어필이 되면은 또 이렇게 잘 매칭이 되는데 반대로 말씀하신 의사분이 다 좋은데 외모가 좀 떨어지거나 내지는 또 말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또 외모는 되는데 말을 못하면 그것도 안 돼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다되다는 아니다. 네. 마찬가지로 여성분들도 본인들이 여러 사람 중에서 그래도 최소 중간 이상은 돼야지 네. 거기 가서 누구를 보는데 여러 세에게 묻히면 나머지 뭐 성격이 좋고 굉장히 뭔가 연봉은 높은데 그런 걸 어필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단체 그렇죠. 미팅이.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이분은 1대1 소개팅이 더 잘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렇게 해드리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면 아까 작가님 말씀처럼 점점 얼굴이 잘생겼던 분도 자꾸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조금 점수가 깎이지. 네, 안 비속어 쓰거나 네, 뭐 네, 맞아요. 딱 그런 경우에 매너 없고 막 맞아요. 이러면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있으니 네. 너무 외모가 아니라고 기죽을 필요도 없고 네네. 외모 출중하다고 자랑질할 것도 아닌 것이 여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저한테 어디가 유리한 판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짓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사 결정할 때 또 회사 규모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지랑 듀오는 어느 정도 큰 회사인 거죠? 어느 정도라면 대한민국 결혼정보회사 중에서는 가장 큰 회사고요. 그렇죠. 뭐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이거는. 그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일단 매출액에서도 네. 1위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외부의 매출을 공개하는 회사는 저희 회사밖에 없어요. 아, 얼마인가요? 저희가 작년에 이제 한 450억 정도 한 게 그 왜냐하면 이제 저희는 외부 감사를 받아서 그거를 올려야 되는 공개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게 있으니까. 근데 나머지 회사들은 뭐 자기네가 1등 어쩌고 말은 하지만 그거를 공개를 안 해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그게 비교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비교 기준으로 한번 이제 딴 회사께 나왔던 적이 이제 2022년이라 저희가 매출액 1위 할 때도 이제 2022년 기준이라는 거를 달기는 하는데 딴 회사를 모르면서 우리가 1등이다 할 수 없어서 되게 양심적으로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회사의 여러 가지 직원 수라던가 네. 아까 말씀하신 회원 수, 그다음에 이제 뭐 회원 수를 딱 보면 가입비 곱해서 대충 매출이 네. 얼마인지가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규모 면에서는 압도적인 일인데 저희가 규모만 크다고 자랑을 드리는 게 아니고 회원 수도 많고 좋은 회원 수가 많아요. 또 가끔 이제 어떤 회사가 듀오는 그냥 그만한 사람만 많지 뭐 상류층은 없어요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제일 많아요. 상류층의 수도. 다른 회사가 자기네는 거의 뭐 90% 상류층이라고 하는 사람의 수보다 우리 회사의 한 15에서 20%를 차지하는 상류층의 수가 더 많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회원수가 훨씬 많을 테니까 어쩔 수 없겠어요. 저희가 그것도 공개를 해요. 저희는 이제 전문직 같은 전문직 회원수가 몇 명이 되나요? 지금 저희가 이제 뭐 매일 드나드니까 네. 보통 반기에 한 번씩 발표하는데 현재 5,800명이 넘거든요. 근데 이 5,800명 전체가 회원수로 있는 회사들도 많지 않아요. 이 전문직이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의사, 변호사, 당연한 그다음에 거고. 교수, 박사. 박사. 뭐 회계사, 뭐 약사까지도 이제 의료계 종사하시는 전문 직군, 네. 그다음에 일반 뭐 사회 직군인데 뭐 직장인으로 친다면 임원이 되겠네요. 임원들은 저희가 거기 전문직으로 안 넣어놓고 이쪽에 연봉 좋으신 분으로 별도로 예, 또 넣어놓기도 하고. 예. 혹시 그럼 결정사 가입비나 사례비는 어느 정도 되고 남녀가 다르다는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돼요? 오해가 남녀가 다르진 않고요. 네네네. 프로그램이 다양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성원 사례비는 없는 회사고요. 네. 그 가입비가 이제 프로그램별로 한 300만 원대에서부터 네. 이제 뭐 많게는 그거의 10배 이상 되는 프로그램까지가 있는데 보통 이제 까다롭게 상대를 고르고 네. 세상에 수가 적은 사람을 찾는 경우가 이제 비용이 많이 드는 거고요. 네, 조금 이제 나이도 좀 많지 않으면서 그 풀이 좀 많아서 수월하게 소개를 받을 수 있을 때는 좀 비용을 아무래도 내 조건보다 되게 위의 조건을 바라시면 돈을 더 많이 내야 되겠네. 근데 그것도 아닌 게 그것도 아니에요?
위의 조건을 바란다고 만날 수 있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안 선호하니까. 들어왔을 때는 안 선호하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수준에서 제일 적절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가끔 너무 전문직만 보겠다고 많은 비용 들여서 다른 회사 가시는 분들한테 쓸데없이 돈 낭비하시지 말아라. 그건 돈만 버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번엔 반대로 결정사에서 여성분들이 남자 찾는 조건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어떤 조건을 찾죠, 남자는? 기본적으로 네.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네. 연봉이 어느 정도. 근데 이 연봉이라는 게 뭐 일시적인 게 아니라 네. 안정적으로 그렇죠. 계속해서 지속 가능하게 어느 정도 수준이면 네.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웬만하면 이제 뭐 집안도 좀 괜찮고 편안하게 이제 특히 여성들은 남성의 집안도 좀 중요하게 좀 더 생각해요. 남자보다 많이 네, 봐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결혼 생활에서 이제 좀 변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보는 것도 있고 거기에 이제 외모까지 외모. 또 보기 때문에 네. 이제 두루두루 보는데 항상 본인의 상황에서 조금 더 나았으면 좋겠다. 네. 뭐 아니면 나 정도면 되겠다. 아니면 어떤 거는 안 본다. 뭐 이런 식으로 개개인마다 다 또 다르기 때문에 응. 야, 어쨌든 그러면 남자들은 연봉이라든가 집안이 좋거나 외모가 괜찮으면 확실히 여성분들에게 플러스가 된다는 거네요. 인기가 있죠. 자, 그럼 이제 요즘은 여성분들도 남자 외모를 많이 보니까요. 여성분들이 잘생기고 그다음에 돈도 잘 버는 남자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듀오에 오시라고 말씀드리면 너무 속 보이는 얘기고 네. 사실상 본인도 네. 이런 남성에게 걸맞는 사람인가 그런 거를 좀 한번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막연히 좋은 게 네. 나한테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실질적으로 또 여기 안에서의 경쟁도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좋은 사람이 내 차지가 되려면 나는 얼마나 거기에 걸맞는 사람인지를 한번은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흔히 뭐 눈을 낮춰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결혼 상대를 보면서 눈을 낮추어라 이것도 설득력이 없죠. 그 내가 평생 같이 살 사람인데 괜히 눈을 낮춰서 살 필요는 없고 반대로 본인의 가치를 좀 업시키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어 있으면 그런 좋은 사람을 만날 확률이 높으니 열심히 노력하면서 찾아가는 거죠. 자기한테 잘 맞는 사람을. 그럼 여성분들이 찾는 남자 조건에서 이제 번외로 그냥 재밌게, 이거 어차피 제가 말하는 것들은 삐처리 될 겁니다. 제가 저의 조건을 얘기할 테니까 네. 대표님이 이제 결정사에서 많은 분들 보셨을 테니까 김 작가 이런 조건이면 이 결정사에서 매칭이 잘 되겠는지 아니면 뭐 수월하게 뭐 잘 찾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뭐 어느 정도 수준인 건지. 자, 아까 요 6대 조건, 나이 이제 82년생입니다. 네. 그 외모는 뭐 보고 계시는 대로 그런 외모고요. 성격은 뭐 지난번에 인터뷰했고 오늘 인터뷰했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직업은 유튜버랑 작가. 네, 집안은 뭐 생략하고요. 자, 학력은 계명대학교 경리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삐처리 되는 건데 이제 재산은 아파트 한 개 있어요. 자가, 빚 없습니다. 그리고 연봉은 정도 법니다. 요 정도입니다. 여기서 이제 삐 처리된 거는 제 재산과 관련된 것들만 있었고, 자, 어떻게 되나요? 일단 객관적으로는 굉장히 네. 좋은 조건들이신데요. 이제 저는 하나 궁금한 게 82년생이신데 본인이 원하는 상대 여성은 몇 년생이었으면 좋겠는지. 저는 그러니까 나이 차이를 어느 30대 정도. 초반 중반. 그러니까 네. 초반과 중반은 좀 다른데 중반이다 싶으면은 굉장히 볼 사람이 많아요. 좋은 여성이. 어느 정도 입지가 좀 갖춰진 네. 연봉 좋고 자산을 이루신 이제 40대 초반 중반의 남성분들이 오세요. 이제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원하시는 상대 여성과의 나이 차이가 어느 정도인가요? 그게 또 라고 물어요. 중요한 요소군요. 왜냐하면 한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에 굉장히 좋은 여성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을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인기남이 될 수도 있고 자꾸 이제 나이 차 많이 나는 어린 여성만 보겠다라고 하면 그 여성들이 좋아하는 또 본인보다 조금 어린 남자들과의 그렇죠. 경쟁인데 거기서는 있죠. 좀 밀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맞아.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너무 나이 차 말고 한 4-5살 정도 해서 네. 30대 후반 정도 보겠어요 하면은 전문직 여성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좋은 여성들을 소개받으실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때 작가님 성격 좋으시고 네. 이 정도 연봉의 자산이면은 뭐 웬만한 전문직 남성들 못지 않거든요. 네.
그렇다고 또 뭐 외모가 어디 빠지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조건도 중요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내지는 네.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의 조건이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네. 얘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굉장히 인기남이 될 수도 있는데 갑자기 젊은 애들과 경쟁하는 데서 찌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노딱지를 받는 오거든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궁금한 게 제가 82년생이니까 40대 이제 중에 이제 가까워지고 있는 건데 그러면 5가지밖에 없잖아요. 20대 후반, 30대 초반, 30대 중반, 30대 후반, 40대 초반까지인 건데 어디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20대 후반이 되게 힘든 거란 거죠.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도 좀 힘들죠. 30대 왜냐하면 초반도 좀 10살 힘들겠다. 이상 차이가 나니까. 근데 30대 중반으로만 딱 가면 네. 또 이제 30대 중반이라면 몇 살부터 몇 살 정도로 치면 될까요? 36세에서 39세로 39세. 치면 인기남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리그에서 뛸 거냐에 따라서 똑같아. 프로 선수들도 그러게요. 그렇죠. 2부 리그 가면은 네. 완전 탑인데 네, 네. 1부 리그 가서 저기 맞습니다. 되느냐. 그러니까 그거를 적절하게 근데 포기 못 한다. 나는 네. 정말 젊은 친구가 좋으니까 부딪혀 보겠다 하시면 또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좀 수월하게 내지는 뭐 나는 그래도 좀 인기 있고 싶어 하시면은 네. 그 뛰는 판을 한번 알겠습니다. 옮겨보시면 어떨까? 저희 현재 위치 정확하게 좀 알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남자가 여자가 남자 볼 때 중요하게 보는 조건도 얘기했지만 사실 기피하는 조건도 있을 거란 말이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당연히 그런 것들이 몇 가지 정도 있는데 이제 왜냐면 저는 애를 놓고 싶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애를 안 놓고 싶어 하는 사람이랑 만나는 게 그분에게도 저에게도 불행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있을 거고 그 외에 우리가 이성을 만날 때 좀 기피하는 거 뭘까요? 일단 여성분들이 남성 볼 때 남자분이 너무 이렇게 의존적인 분들 있죠. 그 흔히 말하는 마마보이. 마마보이. 예, 그리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자꾸 미루시는 분들. 뭔가 이렇게 결단력이 없고, 네네. 아이, 그냥 뭐 넘어가, 그냥 넘어가. 약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또 연애할 때랑 결혼해서 살 때는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의사결정을 정확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자기 주장이 있고, 뭔가 자기의 이렇게 길이 있는 사람이어야지 모든 게 자꾸 상황이나 아니면 남한테 핑계대거나 의존하시는 분들은 깊이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반대로 이제 남성분들이 봤을 때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결혼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 소비 습관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처음에 연애할 때는 눈 감아지고 괜찮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생활을 같이 하는 데 있어서 나랑 소비 습관이 안 맞는 분들을 맞아요. 같이 산다는 것 자체가 근데 이제 특히 여성분들이 뭔가 이렇게 좀 과소비 내지는 뭔가 네. 이렇게 허식이나 막 이런 거에 치중하는 분이라면 조금 생각을 해보죠. 저도 만나본 분 중에 명품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뭔가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이게 뭐 금전적인 부담을 넘어서 경제적인 마인드라고 해야 될까? 맞아요. 그 다른 것들도 이 성격과 이어지는 것들. 이어지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런 소비 행태 자체가 사실 남성도 마찬가지예요. 남성들도 막 엄한데 돈을 많이 쓴다든지 이런 분들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서로의 약간의 생활 습관이 그렇죠. 내가 이 사람이랑 잘 맞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좀 한번 보는데 전혀 아니다, 다르다 이런 경우는 좀 만남을 안 하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